오는 12월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형을 채우고 만기 출소합니다. 앞으로 82일 남은 겁니다. 조두순 출소를 하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와 가족들, 안산 지역 주민들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피해자 가족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 기자, 오늘 피해자 아버지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아버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두순이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출소 후에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히면서 두려움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도 딸이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살고 있는데 네네. 조두순이 다시 가까이 온다고 하니 끔찍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끔찍하다는 반응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이 흉악범을 좀 강제로 다른 데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 국내법으로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만기 출소자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전자감독만 받을 뿐 사실 주거지를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에 대하여 등록은 해야 되겠죠. 신상공개 대상자니까. 예, 예. 그런데 등록만 할 뿐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혹시나 이제 다시 출소를 해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 피해자 측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도 상당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었죠. 네,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에 따르면요, 피해자 가족들은 무선용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신용 가스총도 구입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재판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조두순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아버지를 적개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노려봤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정부가 피해자 보호용으로 뭔가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피해자는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는 완전히 형사 책임이 소각이 다 돼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결국에는 가해자는 형벌이 종결됐는데 피해자는 지금부터 가해자로 인한 두려움으로 지금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도 없는 형벌 상태에 두려움 속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럼 왜 신변 안전을 피해자가 스스로 해야 되느냐.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네. 스마트워치를 가져야만 신변 안전이 될 잘못을 했습니까,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게 스마트워치만 지급하고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끝난다. 신변 안전만 도모해 주면 되지 않느냐.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이게 정의입니까? 네, 그렇군요. 이 조두순 지금 성범죄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구 기자, 사실 이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조두순이 달라질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일단 법무부가 통계 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성폭력 사범의 재복용률은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5.8% 감소했습니다. 예. 이 재복용률이라는 건요,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감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법무부는 이 통계를 내놓으면서 증대되는 국민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복용률은 출소 후 3년이 기준인 만큼 2017년 이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감소한 수치라고 내놓은 2016년에 20.5%라는 것도 벌써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로서도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통계 수치 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보시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진했다. 심리치료가 재범률을 틀림없이 낮추긴 낮추는구나. 네네. 전자감독도 사실은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감소시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0%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예. 만약에 그 0%가 되지 않는 20% 안에 우리 집 아이가 포함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그게 지금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이고요. 네. 이것은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이건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를 결국은 영미법 국가처럼 그리고는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처럼 결국은 해결을 해야만 한다. 네네. 그게 뭐냐? 결국은 보호수용법입니다. 네.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그리고는 이태리도 사실은 스위스도 지금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아동 성범죄자, 소아 성애자들은 평생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출소한 이후에 사실 갑자기 사람이 개과천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수용을 해놓고 이 사람이 정말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리치료를 제공해 가면서 계속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예, 예. 다만 3개월 있다가 괜찮아지면 또는 6개월 있다가 괜찮아지면 계속 감정을 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확신이 들 때 네네. 사실은 종료를 해줘버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하는 건 보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인권 침해되도록 영원히 잡아놓는 게 아니고 약물을 하겠다. 우리나라 약물 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하기가 쉽습니다. 예, 예. 지금 치료가 성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도착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출소를 동의하에 약물을 하면 가출소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재범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보수용을 하고 결국에는 약물을 조건부로 가종료를 해주는 것도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그리고는 지역사회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사실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이런 어떤 보호수용법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조두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네.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습니다. 사회보호법이랑 같은 거 아니냐, 자유를 또 박탈을 하란 말이냐,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지금 보호수용법이 사회보호법 같은 그런 엄벌주의가 아니고요. 네네. 일종의 중간 처우처럼 낮에는 출근하고 일하고 임금도 다 받고 밤에만 퇴근해서 정해진 곳에서 안전하게 자라. 요즘은 사실 핸드폰만 있으면 성착취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는 핸드폰 쓰지 말고 인터넷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개호가 있는 시설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이제 중간 처우적 목적의 보호수용제도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두순 출소 앞두고 국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관련 대책들이 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